빨리 봐, 빨리 봐. 재상부에서 꽃꽃을 던지기로 배우자를 고른대. 바로 그 진짜 딸, 가짜 딸 얘기야.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강가 재상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알기론 강가의 둘째 아가씨 강영유가 이미 배국 공부의 배세자와 약혼하지 않았나? 왔다 왔다. 시작이다. 이 진짜 딸의 꽃구슬을 걔한테 물려가다니 배세자가 받아야지. 자기 약혼녀의 꽃구슬을 어떻게 가짜 딸의 꽃구슬을 받은 거야? 아까 용연의 꽃구슬이 걔한테 물릴 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꽃구슬을 먼저 빼앗았어. 네가 다시 찾아온 이후로 그녀가 경성에서 명성이 이미 어려웠어. 지금 너는 재상부 정녀잖아. 아무도 너를 비웃지 못해. 네 꽃구슬이 걔한테 빼앗겼으니까 다시 한번 던지면 되잖아. 내가 꼭 잘 받을게. 다시 한번 던지라고? 용연에 대해서는 내가 그녀의 꽃구슬을 빼앗았으니 그녀의 명예를 책임져야 해. 앞으로 너희 자매 둘이 같이 나와 결혼해. 네가 본처이고 그녀가 평처야. 이것이 일석이조 아니겠어? 꽃구슬이 이미 던져졌는데 다시 던지는 법이 어디 있어? 미혼의 정년기 남자라면 먼저 꽃구슬을 찾아서 우리 재상부에 청혼하는 자 바로 나 강영유의 미래 남편이다. 꼭 이렇게 나랑 싸워야겠어? 꽃구슬이 걔한테 물려간 건 모두 그냥 웃음거리로 여길 뿐이야. 네가 다시 던지는 것도 이해할 만해. 네가 화풀이하려고 꽃구슬을 주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함부로 약속했어. 나중에 만약 번복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지킨다고 할 거야. 그게 얼마나 망신인지 알아? 꽃구슬을 던지기 전에 네가 하늘에 맹세했잖아. 내 꽃구슬을 꼭 잡겠다고. 네 맹세가 개 한 마리도 이기지 못했구나. 군자의 말은 네 말이 끌어도 따라잡을 수 없다. 비록 내가 여자이지만 그 이치는 안다. 말이 이미 나갔으니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 영유야, 곧 결혼할 사람이 왜 아직도 어린애 같아? 만약 꽃구슬을 주운 사람이 장님이나 절름발이라면 그래도 너는 시집 갈 거야? 응, 장님이나 절름발이라도 나는 시집 갈 거야. 시연, 오빠 제발 동생과 다투지 마세요. 동생이 화가 나서 그냥 화난 소리일 뿐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꽃구슬을 던질 때 조준이 빗나가서 걔한테 들어갈 뻔했는데 오빠가 제 명예를 지키려고 제 꽃구슬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동생의 꽃구슬이 걔한테 물려갔어요. 너랑 상관없어. 원래는 별거 아닌 일이었어. 강영우가 무리하게 떼쓰지 않았더라면, 쓸데없이 일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난처한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이미 네가 강용연의 수건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예전에 한 약속은 이제 소용없어. 이 손수건은 내가 직접 수놓은 거야. 내게 준 정표야. 이제 내게 돌려줘야 해. 강영우, 네가 직접 한 말이다. 나중에 번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울면서 빌어도 나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재상님, 제가 따님 강용연의 수건을 빼앗았습니다. 청혼하러 왔습니다. 배세자님께서는 용연을 맞이하려 하시는군요. 그런데 배세자님께서는 이미 저희 딸 영우와 혼사를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사적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중매인을 보내지도 않았고 약혼 예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찌 혼사가 성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용연의 수건을 받았으니 곧 인연이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천명은 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맞네요. 당신과 용연은 원래 소꿉친구였잖아요. 작년에 알게 되지 않았다면 영우가 내 친딸이라는 걸 아마 당신과 용연은 연초에 이미 결혼했을 거예요. 맞다. 영우의 수건은 누가 받았나요? 못된 년아, 내 체면을 다 깎아먹으려는 거냐? 감히 입에서 나는 대로 허락하다니 수건을 주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완전히 집안 망신이야. 만약 상대가 명문자제라면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 평민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라면 나중에 동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 뭐? 그게 어떻게 되겠어? 만약 상대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러면 평생 망치는 거야. 당장 사당에 꿇어앉아 반성해라. 영우, 지금 나에게 빌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집으로 들여 평처로 삼아줄 수도 있어. 영우야, 얼른 세자님께 잘 보여라.
네 수건이 아무 평민이나 거지한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 강영우는 한 번 말한 것은 한 번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어. 절대 배신자가 되지 않을 거야. 확실히 네게 교훈을 좀 줘야겠다. 언니, 내가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언니, 몰랐지? 나는 일부러 수건을 빗나가게 던졌어. 시연 오빠가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언니를 포기했어. 나는 알았는데 네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네. 강영우, 네가 억울해할 필요 없어. 네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재상부의 정려 신분과 시연 오빠는 원래 모두 내 것이었어야 해. 지금은 네가 이미 내 귀녀 신분을 빼앗았어. 나는 절대 다시 네가 빼앗게 두지 않을 거야. 시연 오빠를. 강영유, 그냥 좋은 마음에 밥 가져왔는데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강용현이 직접 밥상 엎은 거야. 날 모함하려고. 용연이는 마음이 착해. 네게 항상 신경 쓰는데 넌 전혀 고맙지 않은 척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그에게 화풀이 하잖아. 강영유, 네가 불만 가득한 건 알아. 용연이를 질투하는 거야. 하지만 이 길은 네가 선택한 거야. 난 이미 네 체면을 세워줬어. 네가 그걸 택하지 않은 거지. 지금 용연이한테 사과하면 내가 간신히 측실 자리 정도는 남겨줄게. 비록 깡패나 건달한테 시집가더라도 내 배국 공부엔 절대 안 들어가. 나랑 강용현이 태어날 때 유모가 바꿔치기 했어. 그 애는 귀한 아가씨가 되고 난 천덕꾸러기가 됐지. 나중에 배부의 하녀로 들어가서 꽤 괜찮게 지냈어. 일을 깔끔하게 해서 그의 방에 시중 들게 됐어. 그는 성격이 온화해서 내가 차를 쏟아도 의원 불러서 봐달라고 챙겼어. 그의 곁에서 7년 동안 시중 들었어. 글도 가르쳐주고 오래되면서 정이 생겼어. 얼굴 붉히며 고백했지. 영유, 나는 네가 좋아. 나도 당연히 설대버. 하지만 난 하녀일 뿐 기껏해야 통방이 한 개였고 첩이 될 자격도 없었어. 평생 종살이하고 싶지 않아서 아프게 그의 마음을 거절했어. 그가 약속했어. 반드시 나를 아내로 맡겠다고. 정말 국공부인의 뜰에 꿇어앉아 사흘 동안 빌었어. 국공부인이 허락할 리 없었지. 울지 마.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시면 내가 직접 과거 봐서 훗날 스스로 집을 세워 반드시 너를 정실로 맡겠다. 평생 너 한 사람만. 그때 내가 생각했어. 통방이어도 좋다고. 그저 그의 곁에 오래 있고 싶었어. 나중에 재상 부인이 와서 이야기하다 내가 그의 어머니를 닮은 걸 발견했어. 네가 정말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래서 알아보게 했더니 내가 그의 친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알아보게 했더니 네가 허무맹랑하게 변해버린 옛사랑 배시연. 내 맹세가 참 역겨워. 사촌 동생 사당에서 막 나왔구나. 아이고, 요즘 너무 바빠서 동생한테 밥을 깜빡했네. 이것들은 다 시연 오빠가 내게 준 정혼 예물이야. 동생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져가도 돼. 내 사과 선물로. 됐어. 동생, 아직도 나한테 삐져 있구나. 벌써 사흘째야. 아직 아무도 구슬 던져 청혼 안 왔잖아. 만약 구슬이 영영 안 돌아오면 동생은 평생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 이게 무슨 짓이야? 호저 빼곡잠은 금호컨에서 산 거야. 비취욕 팔찌는 천보방의 진품이야. 그리고 이 진주관 보석 비녀도 다 강남에서 사온 거야. 배시연은 정말 인색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가 예전에 나한테 준 정혼 예물이야. 금은 물건에 내 이름도 새겨져 있었어. 지금 그대로 너한테 주다니 너무 성의 없지 않아? 가자. 언니는 제대로 그를 말해야지. 원앙배의 정이 이미 끊어졌으니 물건도 돌려줘야지. 도련님 마음은 분명 강희 아가씨를 가장 생각하시면서 왜 하필 강 큰 아가씨를 청혼하시는 겁니까? 며칠 전에 내가 술에 취해서 용연의 순결을 빼앗았어. 당연히 그녀에게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영유는 성격이 고집스러워서 직접 그녀에게 말하면 분명 나와 인연을 끊을 거야. 네.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수구가 계속 발견되지 않은 것도 찾은 사람의 신분이 천한 것도
승상부는 체면 때문에 수습하기 어려워. 그때 내가 다시 청혼하면 영유는 분명 승낙할 거야. 배시연, 너와 나 이제 인연을 끊는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영유, 네가 들었으니 우리 아예 모든 걸 털어놓자. 내가 너를 속인 건 잘못이야. 하지만 지금 용연이 이미 임신했어. 나는 그녀를 꼭 결혼해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를 가장 사랑해. 나는 진심으로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게다가 너는 나 말고 무슨 뒷길이 있겠어? 지금 수구도 보이지 않고 너 평생 시집 안 갈 거야? 아가씨. 한도련님이 수구의 행방을 안다고 하세요. 아가씨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좋아. 지금 바로 미래의 신랑을 만나러 가겠어. 아가씨, 만약 안에 앉은 분이 보기 흉한 사람이라면 우리 어떡하죠? 이미 말이 나갔으니 돌이킬 여지가 없어. 용이든 벌레이든 받아들여야지.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가씨, 안녕하세요. 도령님, 풍모가 범상치 않으시네요. 혹시 도령님께서 제 수구를 주우셨나요? 아니요. 아가씨 오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구혼자가 아니군요. 저는 그저 댁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인은 주인님께서 기르시는 애견입니다. 댁에서 단속이 허술하여 그날 몰래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뜻하지 않게 강 아가씨의 구원 행사를 어지럽혔습니다. 아가씨의 수구가 개의 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대신하여 아가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당신 주인님의 뜻은 뭐죠? 저는 그날 구원 행사에 관한 일을 모두 편지로 주인님께 여주었습니다. 주인님께서 회신하시어 이 일은 아가씨의 일생에 관한 일이라 모두 아가씨의 뜻에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가씨께서 이것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여기시어 기꺼이 시집 오시겠다면 주인님께서 내일 공무를 마치시면 경성으로 돌아오셔서 반드시 후한 예물을 준비하여 직접 찾아와 혼서를 보내고 정혼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가씨께서 다른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거나 혹 이 일에 염려가 있으시다면 주인님께서도 방도를 생각해 두셨습니다. 그저 어린 여자아이를 구해 수구를 아가씨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밖에는 여의가 장난치다가 빚어진 오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아가씨의 명예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가씨께서는 다시 좋은 인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구를 되찾으면 내게 좋은 인연이 있을까? 흥, 이 경성 안에서 좋은 인연이 내게 무슨 좋은 인연이 있겠어? 내가 이미 거리에서 온 경성 백성들 앞에서 말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꾸지 않을 거야. 도령님의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댁은 어디십니까? 저희 주인님은 안왕이십니다. 올해 21살이십니다. 아가씨, 안심하셔도 됩니다. 왕야의 댁은 매우 조용합니다. 아직 처첩도 없으십니다. 안왕은 현재 폐하의 친동생이시네. 고형욱. 주인님께서 분부하시기를 만약 아가씨께서 혼사를 원하신다면 이 편지를 아가씨께 직접 전하라 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진심은 모두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강 아가씨, 무슨 불편하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왕. 설마 그 작은 황숙이었어? 여기 좀 봐. 바로 저기 배세자를 홀려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든 유망한 년. 오작 하녀 하나가 감히 꿈꾸다니? 국공부 세자 정실자리를? 너 따위가? 소인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세자께서 과분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과분한 사랑? 너 그 얼굴로 시연 오빠를 꼬신 거지? 그 얼굴만 망가뜨리면 뭘로 주인을 호리겠냐? 배가의 꽃이 참 잘 폈네. 그런데 꽃을 감상하는 사람은 마음이 독사처럼 독하구나. 네가 누군데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몇 분 현명하다는 기녀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억척스러운 꼴이냐. 본왕이 제대로 한 수 가르쳐주마. 어떻게 그런 독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데도 좋은 평판을 얻는지? 가엾게도 본왕은 정직하고 선량한데 자꾸 남들이 트집 잡아 험담하니 태우께서 아신다면 경중 기녀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각 가문의 명성이 지켜질지 걱정이로군. 빨리 가자. 안왕 그 말썽꾸러기는 건드리면 안 돼. 눈물 닦아라. 아가씨가 울어서 얼굴 망가지면 예쁘지 않아. 감사합니다. 왕냐, 내립니다. 그때는 그냥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분이 바뀌어서 또 그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동생아, 내 기억력 좀 봐. 아까 태우께 드릴 생일 선물을 별전에 두고 왔어. 네가 먼저 이 좁은 길 따라 앞으로 가. 끝이 어화원본 행사장이야. 나는 다녀올게. 언니, 이 길은 좀 낯선데요. 제가 같이 가서 찾는 게 어떨까요? 언니 말을 안 듣는 거야? 지금 네가 정려잖아. 늦게 가서 귀인들이 기다리게 하면 승상부의 체면이 떨어질 거야. 만약 왼쪽으로 더 돌면 너는 냉궁에 들어가게 돼. 그 미친 부인들과 귀신 잡으러 가는 거야. 안왕전하, 신녀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강용년, 그 정도 대수롭지 않은 잔께 너처럼 고지식한 애만 속일 수 있지. 그 옷차림 꽁꽁 묶인 찐빵 같아.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널 데려갈게. 고개 들고 가슴 펴. 이 궁전 바닥은 엄청 비싸. 자꾸 땅만 쳐다보면 땅이 금이라도 줄 줄 알아? 멈춰. 누군가 널 놀리면 그냥 받아쳐. 하늘이 무너져도 재상부가 받쳐줄 거야. 재상부가 버티지 못하면 이 왕이 있잖아. 잘 봐.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치마자락은 흔들리지 않게, 비녀는 흐트러지지 않게. 내 리듬에 맞춰. 그와 결혼할 수 있다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거야. 그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단 낫지. 배세자가 여기 반 시간째 서 있어. 얼굴이 나기보다 더 길게 늘어졌어. 둘째 아가씨 돌아오면 큰일 나겠네. 조용히 해. 허리에 찬 옥패 못 봤어? 거의 부서질 지경이야. 강령유, 이제야 돌아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뻗대는 척이야? 아까 찻집에서 그 수건을 주운 놈이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알아봤어.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무명의 인물이야. 강령유, 너 미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런 평범하고 무능한 제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심지어 하인에게 나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말해봐. 나 배시연이 어디가 그 공짜만 챙기는 겁쟁이만 못한 거야? 그래, 상대가 정말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진심 하나만 있다면 너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응, 진심 좋아. 세상이 진심만으로 살아갈 줄 알아? 배시연, 잘 들어. 나 강령유는 거지에게나 불구자에게 시집갈지언정 결코 너 같은 입으로는 인의를 외치면서 실상은 집안만 꾸미는 위선자에게는 안간한 절대 너랑 안 결혼해. 좋아. 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두고 보자. 네, 그 이른바 신랑감이 이 재상부 대문을 들어설 수나 있을지. 네가 그 집사 손에서 눈물 다 말라서 울고 있을 때 무릎 꿇고 내게 빌어도 나는 한 번도 안 봐줄 거다. 아가씨, 손목이, 저 배세자 손이 너무 독하네요. 이게 청혼이 아니라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연고 가져와. 그리고 불 좀 밝혀줘. 응? 강 아가씨께 편지 보듯 뵙는 듯. 본왕은 황영의 부탁을 받아 현재 경성 밖에서 한 기묘한 황실 임무를 맡고 있어. 이곳은 산 높고 물긴 먼 곳이라 공무가 많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꽂고 약속을 생각하고 있어.
이 일이 끝나면 본왕은 반드시 말을 달려 별빛을 밟고 경성으로 돌아오리라. 강 아가씨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소. 또한 그 소문과 험담이 당신을 조금도 상처 입히지 않으리라. 본왕은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소. 아가씨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오. 이번 혼약이 아가씨의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만약 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고형옥이 맹세하겠소. 이 생에 진심으로 대하겠소. 앞으로 안왕부, 안과 밖을 모두 그대 혼자 주관하게 하겠소. 본왕은 절대 간섭하지 않겠소. 본왕이 비록 성격이 방자하지만 그래도 존중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소. 만약 아가씨가 동의한다면 내일이 바로 본왕이 찾아가는 날이오. 아가씨, 이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 왕자님이 번복하려는 건 아니죠? 아니, 번복 안 했어. 자기한테 진심으로 시집가고 싶은지 물어봤어. 그리고 앞으로 왕부는 내가 다스리래. 생각지도 못했네. 마지막으로 이 존중을 베푼 사람이 고작 몇 번 본 안왕일 줄이야. 아가씨, 대감과 부인께서 앞마당에서 아침 식사 기다리고 계세요. 벌써 여러 번 재촉하셨어요. 가서 전해줘. 부모님께 몸이 좀 안 좋다고 전해. 안 가겠다고. 둘째 아가씨, 대감께서 강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거절하시면 직접 오시겠다고, 모셔 가시겠다고. 대감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직접 오시겠다고? 내가 안 갈까봐. 공개적으로 신문하지 못할까봐. 그러시는 거지. 가자. 이제야 나오다니. 아버님께서 직접 오시라고 하셨으니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조찬에 어찌 배세자님까지 모셨습니까? 여기서 빈정대지 마.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살 길을 알려주려고 한 거다. 어제 찾아온 그 남자에 대해서 내가 이미 사람을 보내 알아봤다. 그자는 안왕부의 청지기일 뿐이다. 강령유, 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 배씨 집안과 악감정 때문에 네가 감히 말을 꺼내다니. 공을 주운 하인에게 시집가겠다고? 강령유야, 네 아버님 말씀이 맞다. 그 청지기는 신분이 천하다. 네가 정말로 시집가면 너만이 아니라 우리 재상부의 체면까지 다 망치게 될 거야. 강령유, 지금 네가 고개만 끄덕이면, 어제 일은 그저 어린애 투정이었다고 인정하면 배씨 집안이 아직 네 뒷문이 되어줄 수 있다. 내가 지난 정을 생각해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잘 생각했느냐? 만약 계속 고집하면, 청지기에게 시집가겠다고 하면 재상부는 공개적으로 너와 관계를 끊겠다. 이제부터 네가 죽든 살든 강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다. 게다가 나는 조금도 내주지 않겠다. 한 푼의 혼수도. 네가 하인에게 시집가고 싶다면 그럼 나가라.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살아라. 부모님과 연인, 그들 마음속에는 내 자리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 없다. 부모님의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딸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궁중 귀인께서 하사하신 절기 선물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모두 재상부에 두고 가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1년여 동안 재상부에서 먹고 쓴 비용을 갚는 셈입니다. 저는 홀몸으로 왔다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납니다. 이제부터 저는 재상부와 관계를 끊습니다. 죽고 사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를 막아라. 해류나, 너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거냐? 재상부를 나가면 어디 가겠다는 거냐? 안왕부 청지기에게 가겠다는 거냐? 네가 체면도 없냐? 우리 재상부는 그런 망신을 감당 못한다. 강령유, 너 정말 아버지를 죽일 셈이냐?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냐? 얼른 사과하지 않겠니? 동생아, 너 일시적인 의리 때문에 부모님도 버리려는 거야? 영우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하면 정실 자리는 여전히 네 것이다. 너 정말 겨우 집사 하나에게 시집 가려는 거냐? 나리님, 문 밖에 누가 꽃구슬을 들고 혼사를 청하러 왔습니다. 좋아. 이 평범하고 어리석은 놈이 정말 당당하게 문 앞에 와서 청혼하다니.
생각해보니 내 재산가의 부귀를 탐내는 거겠지? 내가 쫓아내 주마. 영우야, 제 상대인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요. 네가 집사에게 시집 가는 것을 꼭 상황을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야 하겠냐? 지금 고개만 끄덕이면 모든 골칫거리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배시연 하지마. 마치 네가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몸을 낮추고 나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너는 욕심 많고 다정한 척하지만 강용현을 위해 일부러 나를 속였지.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 동생아, 어떻게 시연 오라버니를 때리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네가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나에게 화풀이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당연히 들어주지. 내가 어디서 동생에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인가 봐. 시연 오라버니, 용녀는 복이 얇고 팔자가 천해서 당신에게 시집갈 자격이 없어요. 동생만 아내로 맞이하세요. 나는 하녀가 되어 앞으로 당신과 동생에게 차를 따라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천치야. 재상부 정려 자리를 두고 국공부 정실 부인의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하인에게 시집 가려 하다니. 그렇다면 이 세자는 하인과 사람을 다투지 않겠다. 체면을 잃지 않도록. 왕야, 차를 드십시오. 이것은 신이 여러 해 동안 간직해온 최상의 봄차입니다. 이것은 여승연 강영우, 미쳤냐? 이 집사가 안왕이 직접 와서 혼사를 주선해주다니. 그는 결심한 게 분명해. 재상이 파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네가 내 계략과 술수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높은 자리 욕심내는 집사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지금 내가 다 걸고 너를 한번 구할 수 있어. 내가 말만 하면 안왕이 국공부에게 체면을 좀 봐줄 거야. 일단 혼서를 보내고 약혼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때 가면 울 곳도 없을 거야. 나를 구해줘, 배시연. 네가 말하는 구원은 그냥 나를 한 우리에서 다른 우리로 옮기는 것뿐이야. 와, 벌써 30상자 넘게 들어갔네. 아직 끝이 아니야. 저 상자 틈새로 새어 나오는 거 봐. 그건 남양의 운단이지. 한 필의 금백량이야. 강이 아가씨에 견우하니 걔가 물어봤다며 도대체 어떤 호화로운 신랑감이 와서 청혼한 거야. 붉은 산호수 한 쌍심에 명주 100개 금사, 남목 가구, 한벌 촉금, 견화 50필. 대감, 여쭙겠습니다. 혼례 예물로 황금 10,000냥, 백은 50,000냥, 그 외 각종 진귀한 물건도 아직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안왕, 전하, 신이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다만 이 규모가 배공부보다 더 크네. 둘째 아가씨는 큰 운이 터졌네. 하인에게 시집가는 게 큰 운이래.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하인은 하인이야. 뭐가 부러우세요, 할머니? 전하의 집사에 대한 보호심을 신이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진심이 참으로 충분합니다. 아, 그러면 재상 대감의 말씀은? 다만 이 재상부의 정려가 집사에게 시집 간다는 것은 밖에 알려지면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신이 앞으로 동료들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요? 전하께서 이 집사의 노비 신분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까? 신이 조정해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방도를 찾아
그에게 작은 한직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 밖에는 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우에게도 의지가 될 것입니다. 재상 대감,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노비 신분을 없애라고? 당연히 그 꽃다발을 주운 집사입니다. 본왕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집사를 위해 청혼한다고 했냐? 재상 대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왕은 나를 위해 청혼하러 온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본왕이 직접 청혼하러 왔는데 재상부가 불만인 모양이군. 왕야, 진심이십니까? 명여를 맞이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야, 정말 큰 경사입니다. 신의 눈이 침침했습니다. 10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왕야께서 친히 맞이하신다면 령여는 안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겠습니까? 그런저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배세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왕이 너를 속인다고 생각하느냐? 그날 꽃다발을 물고 간 개는 외국에서 바친 곡물이다. 경성에 오직 한 마리뿐이다. 황영께서 친히 내게 하사하신 것이다. 내가 믿지 않는다면 궁에 가서 물어봐도 좋다. 신이 실현했습니다. 안왕,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오해입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전하, 노여워 마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령여의 혼사입니다. 안왕 전하, 오늘 혼수품을 가지고 오셨으니 이 일을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아까 조찬 때 재상대인 저와 의절하셨습니다. 이제 제 혼사는 재상부에서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하, 그건 그냥 확임의 한 말입니다. 친부녀 사이에 원한을 품겠습니까? 영여야, 넌 어미배에서 떨어진 내 살이란다. 부모가 어찌 정말 너를 버리겠느냐? 영여야, 아버지도 너를 위해서 그런 거란다. 네가 잘못 시집갈까봐 그런 모진 말로 너를 자극한 거란다. 이제 꽃다발을 주운 사람이 안왕 전하입니다. 네가 좋은 인연을 얻었구나. 아버지도 마음이 놓인다.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재상부를 떠난다면 어디서 시집을 가겠느냐? 또 혼수는 어디서 나겠느냐? 그건 재상 대인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본왕의 미래 왕비가 재상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본왕도 아내를 따라야지. 아마 본왕도 재상을 장인으로 인정할 수 없겠소. 사람아, 혼수품을 전부 도로 가져가라. 예. 이 못된 녀석아, 서라. 왕야 의장이니 한산이는 물러가라. 드디어 떠났다.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한 이곳. 본왕은 경성에 다른 저택을 마련해 두었소. 강 아가씨가 싫지 않으시다면 거기서 며칠 묵으시는 게 어떻겠소. 본왕이 빨리 혼례를 준비할 동안 정식으로 그대를 맞이하겠소. 지금 저는 재상부의 정녀가 아닙니다. 안 왕자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 권세도 없고 왕자님께 어울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아, 강 아가씨, 지나친 걱정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왕위를 노리는 왕자가 아니오. 무엇 때문에 재상의 도움을 바라겠소. 본왕이 권세를 원한다면 황영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오직 그 사람 자체만 봅니다. 어째서 그 신분을 신경 쓰겠소. 설령 그대는 평범한 백성의 딸일지라도 본왕이 그대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대는 이 대경에서 가장 존귀한 안왕비여. 좋아요. 그렇다면 왕자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집은 본왕이 일찍이 마련해둔 것이오. 계속 비어 있었소. 그대는 안심하고 지내시오. 이곳 하인들은 모두 본왕의 신복들이오. 아무도 그대에게 눈치 주지 못하오. 왕자님, 감사합니다. 미리 고맙다는 말은 마시오. 혼례 준비가 끝나면 본왕은 성대하게 그대를 이곳에서 저 담 너머로 맞이하겠소. 비록 담 하나 사이일 뿐인데 그런데 요 며칠 너무 자주 오시네요. 아직 혼전인데 자주 뵈면 왕자님 명예에 좋지 않을 텐데.
왕자님, 이게 무슨 장난이십니까? 강 아가씨가 말하지 않았소? 혼전에는 자주 만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소? 내가 얼굴만 가리면 우리는 만난 게 아니지 않소? 강령여, 본왕은 지금 복면을 한 도적이오. 이 작물을 얼른 받아. 목숨은 살려주마. 왕자님은 천금 같은 몸이신데 이런 담 넘는 짓을 하시다니요. 폐하께서 아시면 벌을 주실까 두렵지 않으세요? 황영께서는 상소문 보느라 바쁘셔. 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게다가 내 아내와 말하려고 담쯤 넘는 게 뭐 대수야. 만약 배시연이라면 취중에도 정이 깊을 때조차도 나와 말할 때도 항상 그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높은 가문의 오만함을 말투마다 은혜를 베푸는 듯이 굴었어요. 왕자님, 천천히 하세요. 어때? 과자는 아직 따뜻하겠지? 향기 좋네요. 왕야 내일도 오실 거죠? 내가 좋아한다면 본왕이 매일 이곳에 와서 과자를 가져다 주겠다. 들었어. 재상댁 둘째 아가씨. 절고에 맞아 선택된 게 아니래. 안왕과 이미 사통했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왜 그 절구가 하필 왕북의 밥그릇에 떨어졌나 했더니 한바탕 쇼를 한 거였네.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더라. 시집도 가기 전에 벌써 바람이 났다고 재상 대감이 문을 더럽혔다며 혼수도 안 줬대. 그냥 몰아내 쫓아냈다더라. 그런 사람을 안왕이 감히 취하다니. 참, 세계 눈이 멀었구나. 왕야, 진정하십시오. 제가 당장 그 쌍꺼풀 진 입을 막겠습니다. 막아. 본왕이 그들의 혀를 몽땅 막아버리겠다. 영호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통했다고, 내가 나쁘다고, 문을 더럽혔다고, 너는 태연하기만 하구나. 입은 남의 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요. 제가 재상댁에서 겪은 일은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이런 소문은 신경 안 써요. 내가 신경 안 쓴다고? 본왕은 신경 쓴다. 본왕이 마음에 담은 사람을 어째서 이런 더러운 길을 받아야 하느냐. 재상 댁이 시집을 안 보낸다고? 내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냐? 좋다. 본왕이 반드시 너를 이 도성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겠다. 누가 감히 방귀 한번 끼겠나. 왕고모,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평생 장가를 안 갈 겁니다. 영옥이가 받은 억울함을 못 보셨습니까? 그 소문은 사람을 죽일 지경입니다. 네, 그 성격이 한 여자를 위해 본궁에게 청하기까지 하다니. 그녀는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왕고모, 부탁드립니다. 안왕의 별서에 가서 본궁의 말을 전해라. 본궁이 강가 아가씨를 보자마자 정이 들었다. 내일 저택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청해라. 강 아가씨, 장공주 전하께서 내일 저택으로 와서 머물러 달라고 하십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아가씨와 인연이 깊다 하시며 아가씨를 양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아가씨 뜻은 어떠신지요? 장공주 전하께 전해주세요. 제가 약속대로 가겠다고. 장공주, 그런 당당한 인물이 이 한 몸의 상처 때문에 부마가 전사하신 후로 재혼하지 않으셨다. 자식도 없으시고 이제 저를 양녀로 삼으시다니. 본궁이 딸을 인정하노라. 그건 온 경성의 큰 경사야. 이 인친내는 반드시 성대히 치러야 한다. 결코 남들이 널 얕보게 해선 안 된다. 전하, 이 옷들은 너무 귀중합니다. 영녀가 받기엔 부끄럽습니다. 아직 전하라 부르느냐? 본궁의 명하에 들기로 했으면 이제 고쳐 불러야지. 그 비녀는 꽂지 마라. 네가 꽂는 게 가장 어울린다. 이 비녀는 선왕께서 생존하실 적에 친히 도안을 그리고 명하여 나를 위해 만들게 하셨다. 본궁이 그때는 무척 아꼈다. 늘 장차 딸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아니면 며느리에게. 아쉽게도 부마가 일찍 죽어서 본궁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 비녀는 먼지만 쌓였는데 이제서야 주인을 찾았구나. 형옥이 그 아이가 마음이 세서 다행이다. 이 몇 년간 자주 와서 본궁을 즐겁게 해주었다. 덕분에 본궁의 마음의 고민이 풀렸다. 이 몇 년간 누가 그를 위해 배필을 골라줘도, 비록 태우께서 직접 지명하셨어도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오직 이번 생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장가가지 않겠다고만 했다. 본궁은 그때 알았다.
그 마음속에 이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그는 너를 위해 일부러 본궁에게 와서 간청했다. 애교를 부리고 징징대면서 꼭 본궁이 너를 의녀로 삼아달라고 했다. 사실 본궁은 처음에는 점잖게 굴며 지켜보려 했는데 오늘 너를 보니 참으로 본궁 눈에 들어왔다. 이 딸아이는 본궁이 진심으로 인정하노라. 너와 형욱이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길 바란다. 함께 백년해로하길. 딸이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들 들었냐? 장공주님의 양녀가 무척 신비롭다. 도대체 어떤 신성인지 모르겠다. 이분의 눈에 들 정도라니. 누가 알겠어? 장공주님이 직접 나서서 인친할 정도면 분명 출신이 만만치 않을 거야.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 장공주님 도착. 오늘 여러분께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궁의 곁에 있는 이분이 바로 본궁이 인정한 양녀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딸이 머리가 좀 어지럽습니다. 정원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습니다. 가라. 멀리 가지는 마라. 강영녀, 네가 뭘 잘했다고 이런 행운이 오냐? 내가 겨우 너를 재상부에서 몰아냈는데 네가 또 안왕에게 붙었어. 그리고 장공주님까지. 심지어 어머니와 시연 오빠조차 넋이 나간 것처럼 날마다 너를 그리워해. 도대체 무슨 요사스러운 수를 썼기에. 이런 하늘만 원망하고 남을 두려워하는 자와 말하는 것은 한 글자라도 더 하는 것은 입만 아깝다. 강영녀, 내가 반드시 너를 망신시킬 것이다. 동생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를 때리면 화가 풀린다면 그럼 절대 안 맞서겠어. 강용연, 이런 자의 함정 수작은 아직 안 질렸니? 예전에는 너랑 따지기 싫었어. 네가 진짜 나를 바보로 알았어? 그냥 네가 놀아나는 줄 알았어? 똑똑히 봐. 스스로 때린 거랑 남이 때린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령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웠어. 네가 이렇게 억울하게 했어. 나는 용연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진짜. 나는 그녀와 결혼 안 해. Why? 지금 안왕 쪽에서는 아직 약혼하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영우, 너 정말 우리 오랜 정을 버리려는 거야? 내게 돌아와. 내가 천배만배로 보상할게. 영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돼지 기름에 눈이 멀었어. 그녀의 헛소리를 믿었어. 너는 엄마 몸에서 나온 살이야. 엄마랑 집에 가자. 앞으로 이 집에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엄마가 모든 혼수를 다 줄게. 정의? 배시연, 네가 말한 정의, 내가 꽃구슬을 걔한테 빼앗겼을 때 비꼬고 조롱한 거야? 아니면 내가 사방에 갇혔을 때 나를 첩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리고 당신, 나의 친어머니, 그리고 내가 모욕당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가 강용연에게 모함당했을 때 당신은 또 누구 편을 들었나요? 나는 지금 나를 아껴주는 어머니가 생겼어. 진심으로 대해주는 약혼자도 생겼어. 누가 탐내겠어. 너희의 늦은 싸구려, 가족애와 정의. 강영유, 너 이 냉혈한 놈아. 냉혈? 너희 뻔뻔함에 비하면 나는 아직 모자라지. 그때는 족쇄처럼 그녀를 옥죄던 것이 이 순간 모두 무너졌다. 영호야, 이왕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지를 준비했다. 이왕이 마음에 품은 사람인데 그들이 감히 저작거리에서 합심해서 그를 괴롭히다니? 왕약계에 아뢰옵니다. 강여연이 자해를 가장한 모함이 도리어 강 둘째 아가씨에게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승상 부부와 배세자는 뻔뻔하게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몇 년 정을 들먹이며 아가씨를 억지로 잡아두려 했습니다. 정. 원래 그녀가 배가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어째서 정을 말하지 않았지? 꽃공이 개에게 물려갔을 때는 어째서 정을 말하지 않았어? 이 왕은 원래 마음이 좁아. 이 왕에게 잘못한 건 봐줄 수 있어도 감히 이 왕의 여자가 억울함을 당하게 하면 다 죽어야지. 전가를 내려라. 이 증거를 밤새 황영께 올려라. 이 왕이 이 승상부로 하여금 내일 해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울고불고 울기나 하고 이제 장공주께서 그녀를 인정하시고 안왕께서도 보호하시는데 이 관계를 복구하지 못하면 우리 승상부는 끝장이다. 영감님, 큰일입니다. 가산을 정몰하러 왔습니다. 정몰? 감히 본상의 집을 정몰하다니? 성지는 있느냐? 죄신 강씨의 막대한 횡령과 뇌물수수 증거가 명백하여 폐하께서 전지를 내리셨습니다. 즉시 가산을 정몰하고 관복을 벗기며 재산을 몰수한다. 안왕은 분명 고형옥 그 미친놈이야. 강영호 하나 때문에 나를 망치려고 하다니. 강씨 가문의 100년 기반을. 안왕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강대인, 친딸을 그렇게 헤아리기 좋아한다면 북쪽 변경의 험한 땅으로 가서 잘 계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나를 어떻게 보낼지. 이것 좀 봐. 이거 금방당에서 나온 처방이야. 이름을 명시해서 승상부 강여연에게 내린 태아 안정제야. 무슨 상부? 지금은 죄신의 집이야. 그 강여연 아직 시집도 안 갔잖아. 벌써 배가 불렀어. 그걸 왜 묻냐? 배국 공부의 그 세자님이랑 벌써 인연이 있었지. 정원에서 그런 짓을 했다며. 배시연, 네가 한 짓 좀 봐. 지금 온 경성에 다 퍼졌어. 너랑 그 강용현 일이. 어머니, 용연이 내 아이를 가졌어. 안 돼. 아이? 모가의 지지도 없고 명성도 더러운 계집애가 우리 배씨의 핏줄을 낳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이 들었어. 어머니께서는 들여주시겠다고 하셨잖아. 그건 예전이고 이제 강씨 집안은 전부 몰수당했어. 그 계집은 재수 없는 년이야. 내가 너를 위해 정해줬다. 왕어사댁 아가씨, 오늘 납치를 하고 며칠 후에 혼례를 치를 거야. 배시연, 나와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내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있어. 배시연, 네가 나를 배신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네 혼례식장에 뛰어들어 죽을 거야. 뭐 하는 거야? 나는 세자님의 여자야. 세자님의 아이를 가졌어. 부인께서 말씀하셨어. 이 아이는 복이 없어서 지울 수밖에 없다고. 강 아가씨, 이리 오세요. 예를 마치고 신방으로 모셔라. 배시연, 내 아이를 돌려줘. 내 목숨을 돌려줘. 영유야, 통쾌하다. 그 강용련이 미쳤어. 길거리에서 배시연을 찔렀어. 곤장 맞아 기절했어. 배시연은 목숨을 건졌지만 폐인이 됐어. 왕야, 소식 참 빠르시네요. 내가 직접 퍼뜨린 소문이야. 안 빠를 수가 있나? 너를 괴롭힌 자들이 하나같이 비참해지는 꼴을 보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 넌 항상 자신이 가장 선하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컨셉에 맞게 웃는 거야? 원작의 악역처럼. 선함은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너를 괴롭힌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나는 고형옥이다. 완전히 악명 높은 악역이지. 대가는 망했고 강용연도 그런 꼴이 됐어. 고형옥. 지금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본왕이 너무 세게 친 것 같나? 놀랐냐? 아니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오영옥, 우리 수도로 돌아간 후에 실제로 만난 횟수가 많지 않잖아요. 당신은 하늘 높이 계신 안왕이시고 그때의 저는 평판이 나빴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말해요. 놀리지 마세요. 당신과 제가 수건 던지기 전에 만난 것도 몇 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영유야. 이 세상의 인연은 때로는 내가 나를 기억하기도 전에 이미 뼛속에 새겨지기도 한단다. 무슨 뜻이에요? 그건 6년 전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아이 좀 봐. 얼굴이 이렇게 부었네? 혹시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저리 가. 저리 가. 재수 없는 기운 옮지 말고. 돼지 대가리 같아. 정말 못생겼네. 오라버니, 아프세요? 이건 제가 반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오라버니, 조금만 참아요. 제가 없고 성안으로 의원 보러 갈게요. 그런데 깨어난 후에 의원이 말하길 날 데려온 꼬마 아가씨는 이미 사라졌다고 하더라. 오랫동안 널 찾았단다. 당신이었군요. 그러다 배공부에서 너를 다시 만났지. 그때 너는 배시연의 뜰에서 일하고 있었어. 나는 단번에 너를 알아봤다. 그땐 그냥 알레르기로 병든 오라버니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분이 하늘 높은 친왕이실 줄은. 알고 계셨다면 왜 그때? 처음에는 다퉈보려 했지. 배가에 사람을 달라고. 그런데 내가 배시연과 뜻이 맞아 혼담까지 오갔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천을 던져 배우자를 고를 때 나는 사실 전혀갈 엄두도 못 냈어. 일부러 피해서 황영이 성 밖으로 나가 임무를 보는 고된 일을 맡았어. 그냥 내가 아래 앉아서 내가 공을 배시연 품에 던지는 걸 보면 참지 못하고 혼사를 방해할까 봐 두려웠어.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 여의라는 그 멍청한 개가 큰 공을 세우다니. 그 개가 온 성의 혼사를 방해했어.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이라는 거지. 하늘도 우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이 공은 원래 내 고영옥 손에 떨어질 운명이었어. 이 아가씨가 들어온 이후로 처음 봤어. 그렇게 미친 듯이 웃는 모습을. 당연하지. 우리 왕녀께서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 반쪽 마음을 모두 이 아가씨에게 걸어두셨어. 그랬구나. 나는 이미 어느새 왕녀께 은혜를 졌었구나. 빚진 게 아니야. 인연이야. 하늘이 너를 유모에게 보내지게 하고 배가에서 억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천을 내 여의가 물어가게 했어. 이 모든 게 남들 눈에는 고난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너를 내 곁으로 보내기 위한 거였어. 앞으로의 남은 인생 다시는 조금도 억울하게 하지 않을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게 해줄게. 안왕부는 내 거야. 나도 내 거야. 예전에 배가에서 하녀였을 때 내가 바란 건 겨우 배부른 밥 한 끼, 약간의 온정. 재상가로 돌아와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바랐고 임의 진심을 바랐어. 그런데 결국 모두 허사였어. 오직 너만 6년 전 우연한 만남부터 지금의 진심으로 대함까지. 고형옥, 너는 처음으로 나를 마음에 품고 귀여워하고 나에게 이 편애와 존중을 준 사람이야. 그래, 너를 믿을게. 벌써 2시간이나 얘기했는데 예물이 아직 끝이 안 보이네? 듣자하니 안왕 전하께서 직접 예부상서를 감독하셨다더라. 왕부에서 장공주부까지 늘어섰어. 이 규모는 태자비가 출가할 때도 없었어. 예전에 누가 그녀가 안 좋다고 했지? 이건 분명 하늘이 내린 복이야. 영유, 안심의 봉궁이 있잖아.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형옥,
이 녀석은 어릴 적부터 황상과 태우가 버릇없이 키웠어. 성격이 경박하고. 하지만 너에게는 진심이야. 앞으로 만약 그가 널 화나게 하면 언제든 본궁에게 와. 본궁이 대신 혼내줄게. 어머니가 계시니까 영유는 당연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규모를 보니 안왕 전하께서 정말 반국고를 다 꺼내서 신부 맞이한 거 아죠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몇 달 전만 해도 걔가 색주머니를 물어간 집 문턱도 못 넘던 몰락한 둘째 아가씨가 지금은 장공주의 친양녀로 안왕의 마음에 드는 총애를 받고 있으니 아이고, 이것이 바로 큰 화를 면하면 반드시 후복이 있다는 거지. 저 승상부와 배공부는 지금쯤 창자가 푸르게 후회할걸. 신랑께서 연달아 신부 맞이를 하소서. 아으. 너를 데리러 왔어. 일배천지. 전하, 아직 안 됐습니다. 부부 대배. 손 좀 먼저 풀어야죠. 안 풀어. 본왕은 6년을 기다렸어. 간신히 잡았는데 죽어도 안 놔. 이배 고당. 부부 대배. 예성, 신방으로 모시라. 아유, 너 정말 예쁘다. 예뻐. 온천하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내 앞에 바치고 싶어. 이거 무거워. 본왕의 심장을 짓누르면 본왕 예부 그 늙은이들과 끝장을 볼 거야. 아유, 이 술 한 잔 마시면 우리는 평생 부부가 되는 거야. 하늘 끝까지, 황천까지라도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앞으로 여기가 내 집이야.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억울하게 하지 못해. 그래. 반생을 떠돌며 부침을 겪고 인간의 냉정을 다 맛보았지만 겨우 한 곳을 찾았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항구를. 앞으로 억지로 날카로움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고 혼자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해마다 좋은 사람이 함께할 거야.